아마 이런 부분들이 몇 년간에 걸쳐서 그런 감가상각비 같은 부분이 다시 이익으로 환수가 되기 시작하면은 지금보다도 한 두세 배 정도 높은 영업이익이 나올 그런 구조라고도 볼 수가 좀 있습니다. 예, 먼저 국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기업이 바로 쿠팡이죠. 예, 이 3분기 매출이 지금 사상 최고의 매출로 신기록 경신을 했고요. 또 5분기 연속으로 흑자가 이어지고 있고, 또 하나 포인트는 활성 고객이라고 그러죠. 3개월 동안에 한 번이라도 쿠팡을 이용한 고객들, 그 고객들이 2,042만 명, 역대 최고를 찍고 있습니다. 쿠팡이 3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했을 때 20% 넘게 뛰어올라서 8조 원을 넘어섰습니다. 8조 1천억을 넘어섰는데, 이 굉장히 지금 소비 침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, 쿠팡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핵심 사업인 로켓 배송, 그리고 신선 새벽 배송을 주로 하는 로켓 프레시, 이 두 개가 여전히 강력한 성장을 이끌고 있고요. 또 하나는 마켓플레이스, 즉 이제 로켓 그로스라고 불렸다가 최근에는 판매자 로켓이라고 불리는 제3자 셀러들의 상품을 운영하고 배송을 해주는 그러한 서비스를 통해서 수익을 많이 올리는데 굉장히 좀 일조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배송 어플리케이션, 즉 쿠팡 이츠가 있었는데, 쿠팡 이츠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에는 쿠팡에서 워낙에 그 영업 적자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일정 부분을 좀 멈춘 상태였는데, 지금은 이제 쿠팡 이츠를 그 쿠팡 와우 회원 모집을 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쿠팡 이츠에서 주문을 하면은 10% 할인을 해주는 그런 프로모션을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쿠팡 이츠도 전년 대비 한 2배 정도 성장을 하고 있고요. 그 쿠팡 이츠의 성장뿐이 아니라 그 활성 회원 수가 2천만 명이 넘어섰던 거는 그런 또 부수적인 신사업 부분에 대한 거기에 투자를 하고 거기서 다시 쿠팡 와우 멤버십을 늘리거나 활성 고객을 늘리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5분기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연간 흑자도 당연히 지금 청신호가 켜진 그런 부분입니다. 자, 쿠팡이 근데 매출이 지금 8조가 넘어섰다는 게 어떤 의미일지, 지금 3분기 기준으로 매출이 8조 1,028억, 그리고 영업이익이 1,146억이 나왔습니다. 매출도 지금 사상 최고를 찍고 있고 영업이익은 계속 1,000억대를 넘어서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. 근데 쿠팡이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분기, 그러니까 1,037, 지난해 3분기 대비했을 때 한 11% 정도 올라간 부분이고요. 매출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했을 때 한 18%가 넘어섰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거든요. 왜냐하면은 지금 국내에서 그 이커머스 시장이 점점점 이제 성장 동력이 꺼져가고 있거든요. 실제로 지금 2022년도 마감을 보더라도 사실 전체 마감에서는 이커머스가 10%대 성장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걸 들여다보면은 실제 성장한 거는 사실은 이커머스라기보다는 이제 점점 갈수록 더 그렇게 될 텐데요. 그 안에 들어있는 여행 상품이라든지 레저라든지 기프티콘이라든지, 즉 우리가 흔히 전자상거래에서 주문을 하고 있는 그러한 프로덕트 부분이 아니라 서비스 부분이 전년 대비 80에서 100%가 성장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나면은 순수한 이커머스 성장률은 5%대밖에 안 되거든요. 정말 이거는 이제 이커머스도 성장의 한계성을 느끼게 되는 그런 지점인데요. 그 부분에서도 불구하고 진짜 그 소비 시장이 침체가 되고 있고 이커머스가 성장 동력이 꺼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쿠팡이 지금 전년 대비해서 거의 여전히 한 20% 가까운 매출을 갖다가 지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는, 이거는 진짜 다른 업체들 매출이 줄어들면서 쿠팡으로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 같은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국내에는 지금 쿠팡이 독주 체제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공고히 하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지금 많이 좀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매출이 또 거꾸로 좀 드랍이 되고 있죠. 지마켓만 하더라도 10%대 이상 역신장을 하고 있고, 그 외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었던 티몬이라든지 롯데온이라든지 메이플러스라든지 어쨌든지 그 지금 나머지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정말 역신장을 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게 그게 지금 현실이고요. 딱 하나 남아있는 부분이 네이버인데, 네이버 같은 경우도 쿠팡의 독주를 지금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일한 업체라서 네이버 정도가 쿠팡과 비슷한 거래, 아마 올해 끝나고 나면은 쿠팡 거래액이 한 48조, 네이버도 한 그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, 즉 국내는 지금 쿠팡과 네이버 이 양쪽이 양대 축을 걸고 나머지 업체들이 지금 중 혹은 약으로 지금 분류가 나가면서 쿠팡이 독주 체계를 하는 가운데 네이버에 어떻게 보면은 견제가 어디까지 들어갈지, 그런 부분이 좀 관건으로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쿠팡 같은 경우에는 그 에비타라 그러는데요.
조정 이자라든지 세금, 감가상각 전 영업이익이 이게 굉장히 지금 개선되고 있어요. 뭐 2 분기보다는 조금 하락했지만 지금 전년 전분기 대비했을 때보다도 아니 전년도 동기 대비했을 때보다도 좀 개선된 3.9%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 이 에비타 마진율 같은 경우가 3.9%가 나왔다는 거는 쿠팡이 이제는 현금 창출 능력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쿠팡 같은 경우에는 그 현금은 지금 계속 순환이 잘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쿠팡이 여전히 물류센터라든지 자동화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가 뭐 조금씩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완성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몇 년간에 걸쳐서 그런 감가상각비 같은 부분이 인제 다시 이익으로 환수가 되기 시작하면은 지금보다도 한 두세 배 정도 높은 영업이익이 나올 그런 구조라고도 볼 수가 좀 있습니다.